자, 아직 공식적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갔다는 선언은 없었지만 그래도 미국 경제가 이미 침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인식이 좀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더블딥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그럼 침체가 발생할 시점은 언제쯤이 될 것이고 회복은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인지 이분과 함께 좀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데 일단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실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더블딥 가능성까지 좀 우려가 되고 있어서 더블딥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어떠세요? 예, 저는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 경제가 1분기 1.6% 연율로 마이너스 성장했고요. 네. 2분기도 애틀란타 연준 GDP 나오라는 게 최근에 발표됐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1%예요. 네. 그래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니까 지금 침체다. 예, 그런데 이번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건 좀 성격은 좀 달라요. 네네. 소비 투자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대부분에서 수출보다는 수입이 워낙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죠. 예, 그래서 미국 경제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인데요. 네. 예, 그런데 저는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진짜 침체에 빠질 것이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네네. 예, 그 이유는 지금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소비 심리 위축됐고요. 예, 저는 조만간 채권 시장이 거품 붕괴되고 주시장이 붕괴되는 과정인데 조만간 주택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이 실질 가처분 소득이 네. 요새 거의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물가가 오르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들죠. 소비가 네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 금리까지 인상하니까 소비가 줄일 수밖에 없고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올 상반기에는 대부분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인데 네네.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 네네. 그래서 올 상반기 하반기는 좀 나아졌다가 네네. 내년 상반기에 침체에 빠지는 이중 침체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1분기와 2분기 두 개 분기 역성장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예. 여기에서 역성장은 그냥 사람들의 소비가 많아서 수입이 많아진 덕분에 예, 그렇습니다. 나타나는 침체처럼 보이는 거고 예. 실제 침체는 내년 상반기쯤으로 실제 소비가 줄어들면서 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예.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미국 경제는 강력하고 소비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교수님께서 이 내년 상반기쯤에 소비가 좀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이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 저는 미국 경제를 보면서 늘 정말 탄력적이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네. 그때 2분기에 미국 성장률이 네. 잠재 성장률과 실제 GDP가 11% 정도 마이너스까지 네네. 가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2020년 3, 4월 달에 고용이 비농업분에서 2,200만 개 줄어들거든요. 네. 이게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가 단 2달 사이에 줄어들어 오릅니다. 예, 지금 고용이 아직까지는 괜찮지만은 지금 일부 기업들이 이제 경기가 서서히 나빠지고 고용을 줄이거든요. 네. 예, 그만큼 이제 경기가 나빠진다면은 2달 사이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줄여버리는 것처럼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또 그렇게 많이 줄여버릴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네. 예, 그리고 자산 가격에 우리가 부의 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은 부의 효과, 소비가 증가하죠. 예, 그런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네. 여기에 부의 효과가 나타나죠.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심리지수 보면은 아직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네네. 예, 그런데 저는 집값이 지금 아직도 굉장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거품이라고 보는데 조만간 이게 붕괴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집값마저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죠. 중요한 거는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돼요. 우리는 46%, 일본은 56% 그러는데요. 네네. 절대적으로 미국은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는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가 줄어들면서 고용이 감소하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런 거를 최근에 또 장단기 금리 차가 네네. 역전됐지 않습니까? 네. 또 얼마 전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2년보다 낮아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네. 좀 회복되다가 또 엊그제, 그랬죠. 어제도 지금 완전히 역전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장단기 금리 차 역전하고 이번 장단기 금리 차 역전 차이는 뭐냐면요. 네. 지난번에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역전됐어요. 네. 이런 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3.47%까지 올랐다가 네. 좀 2.89%까지 떨어지면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2년 국채 수익률은 오르면서 역전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장기 금리의 경우에는 미래 경제 성장을 반영을 하는데 그렇죠. 10년물 금리가 오르면서 역전되는 거는 그래 경제 성장은 하지만 그렇죠. 순간적으로 역전될 수 있어 이건데 예. 이번에 발생했던 거는 장기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예. 미래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하는 가운데 역전됐기 때문에 이번 그 역전은 예. 좀 더 심각하게 그게 보시나요? 의미가 있다. 좀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국제 수익률은 미래 경제성, 미래 물가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10년 국제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년 경제 성장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특히 물가도 떨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물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인플레이션율이 아마 5월 혹은 6월이 정점이었을 것이다. 조만간 6월께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네네. 뭐 8월 초 가면은 7월께 발표될 텐데 7월 물가가 6월 물가보다 상승률이 많이 낮아졌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그 이유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죠. 유가 떨어졌죠. 미국 소비자 물가 보면은 유가 상승률이 떨어지면요. 그 다음 달 바로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요. 네네.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소비 증가성이 둔화되고 있으니까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년 국제 수익률이 지금 낮아진다는 거는 네. 앞으로 경제 성장 혹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역전됐다는 거는 이건 의미 있는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럼 교수님, 사실 우리가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긴축은요. 네. 소비를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둔화시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 공급망 이슈 이런 네.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에 너무 많이 소비를 하게 되면 계속 물가가 올라가니 그러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문제점이 해결될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 소비의 둔화인 거잖아요. 그게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시는 내년 상반기에 침체가 발생하게 됐을 때 구조적인 침체 로 가게 되는 어떤 시스템 리스크 쪽이냐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연준이 의도했던 대로 좀 이렇게 그 구조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의 의도적인 그런 현상이냐 어느 쪽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소비를 축소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죠. 네네. 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가격은 특히 연착륙 없고요. 지금 그렇죠. 주가가 경착륙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조만간 저는 부동산도 경착륙하고요. 특히 미국 경제는 아까 고용이 2달 사이에 10년 늘어났다는 네네. 일자리가 2달 사이에 줄어들어버렸다. 그렇죠. GDP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결국은 경착륙을 초래할 것이다. 네. 그래서 경착륙 되면은 또다시 이제 금리 인하하고 네. 통화 정책을 안화적으로 운영을 할 텐데요. 그런데 연착륙보다는 저는 내년 상반기는 경착륙이다. 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제 회복의 시기는 그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실까요? 회복은 아직은 좀 네네. 이야기는 이른데요. 네네. 일단 내년 상반기에 침체되고 나서 침체되면 회복되죠. 그렇죠. 아마 내년 상반기에 저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 2, 3%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경제가 나빠지면은 또 금리 내리고 또 경기를 부양하는 또 정부가 돈을 쓰면서 경기를 부양할 텐데요. 그거는 뭐 내년 하반기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시점은 우선은 지금 경기 침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경기 침체가 빠진 다음에 내년 그 상반기 무렵에 경기가 나빠지고 그때에서 이제 경기 회복 지표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는 이제 뭐 실업수당 같은 게 많이 올라갔다 다시 뭐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저는 채권 시장이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요 장단기 금리차가 경기에 선행하는 선행지수에도 5개월 선행해요. 네. 네. 미국도 지금 장단기 축소가 미국 경제 침체. 과거 보면 장단기 금리가 축소되면 역전되면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금리를 보면은 미래 경제를 알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그때 되면은 또 확대되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경기 회복 신호다. 네. 그거는
지금은 좀 나중에 생각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때 이야기까지 저희가 지금 해볼 수는 없을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뭐 저희가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통계적으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면서 미국 시장이 약세장에 빠졌을 때는 보통 시장이 하락하는 기간이 20개월, 그리고 회복되는 기간은 2에서 3년 정도로 통계적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시점이 좀 공교롭게 잘 맞아 떨어져 갖고 지금 진짜 그런 일이 현실화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혹시 그럼 미국 증시의 바닥은 어디쯤이라고 보세요? 저는 뭐 내년 상반기가 최악의 상황이다. 네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회복 국면에서는 과거보다 V자형 회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 물론 많이 떨어지면 일정 수준까지는 V자형 회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고점까지 올라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동안 미국 시장이 거품이 지나치게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뭐 주시장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저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는데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누는 이른바 버핏지수거든요. 그게 작년 4분기에 334%였어요. 그게 미국의 IT 거품 붕괴 직전에 2000년에 210%였고 지난 22년 평균이 186%였어요. 그런데 올 1분기 보니까 310%로 작년 4분기 334에서 310% 떨어졌더라고요. 그래도 아직도 과거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낙폭도 좀 더 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3분기에 우리 주가도 반등, 미국 주가도 반등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고요. 뭐 내년에 구체적으로 경제 지표가 나쁘다, 침체에 빠지는 지표들이 나오면은 한 번 더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오를 때도 뭐 급락하면 일정 수준까지 급등을 또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정고점을 돌파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논리적 근거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교수님 말씀이 틀렸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또 한편으로 들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시장의 그 교수님 말씀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으세요? 반등의 조건 같은 거요. 예를 들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가 경착륙 안 하고 뭐 연착륙 정도 한다면은 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반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물가가 좀 많이 낮아져야 되죠. 그런데 저는 물가 상승률이 연말에는 5%대로 떨어지고요. 내년에는 2, 3% 연말은 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물가 상승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미국 실질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5, 6%대거든요. 이게 실질 금리가 플러스여야 정상이에요. 실질 금리가 플러스여야 되면 시장 금리가 오르든지 물가 상승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미 시장 금리는 저는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5%, 0%대 정도로 가려면 물가가 많이 떨어져야 돼요. 물가 상승률이.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심각한 경기 침체다. 미국의 역사상 보면요. 실질 금리가 한때 마이너스 6% 이하로 떨어졌으면 역사상 최저치거든요. 그때 79년, 80년에 미국에서 엄청난 인플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실질 금리 마이너스 폭이 지금보다는 적었어요. 근데 과거 보면은 실질 금리 마이너스 폭이 큰 만큼 그 다음에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실질 금리가 이번에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내년에 심각한 경기 침체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예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주가도 덜 떨어지고 또 반등폭도 크겠죠. 그런데 저는 이 실질 금리 보니까 내년에 심각한 경기 침체구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고 사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 지금 현재 그렇게 실질 금리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이런 상황을 보다 보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있는 현재 상태에서 통화 정책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정책의 카드는 되게 한정적인 거잖아요. 이런 예. 문제점들을 야기했던 게 공급망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다 보니까 만약에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유가에 대한 개입 그리고 이제 어떤 전쟁에 대한 개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예, 그래서 바이든이 뭐 사우디 방문해가지고 오늘 네네. 좀 생산 늘려라. 뭐 이제 방문하게 되겠죠. 예. 네. 그런데 이미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국제 유가 이미 고점을 치고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거는 결국은 수요가 문제다. 중앙은행이 공급은 건들 수가 없거든요. 네네. 뭐 유가 오르다고 미 연준 파월 연준의 원유 생산 뭐 밀 생산 늘릴 수가 없어요. 네네. 할 수 있는 건 금리 올리고 수요를 위축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수요가 위축되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앞으로 생산이 줄어들 거예요. 생산이 줄어들면 각종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 물가가 앞으로 상승률이 낮아진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그만큼 경기 둔하다. 뭐 양면 성격이 그렇죠. 있죠. 네네. 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앞으로 시차를 두고 기업들은 생산 비용이 줄어들기는 줄어들 거예요. 네네.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수요가 줄어드니까 기업 매출도 줄어들고 이익도 줄어들 수가 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충분히 지나고 난 다음에야 아마 내년 하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때는 뭐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그러면 기업 생산 비용이 많이 줄어드니까 네네. 그때부터는 다시 기업 이익 증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모든 전망 기관 그다음에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경제 성장 전망치 낮추고 있고 기업 이익 전망치 낮추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게 뭐 주가에 후행하는데요. 사실 뭐 우리가 주가만 보면 앞으로 경기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주가가 반등하면 경기가 회복된다는 신호인데요. 아직은 뭐 그런 시점은 좀 빠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침체 가능성 그리고 더블 딥이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회복 시점 정도까지 굉장히 좀 광범위한 내용들을 전망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